네, 오늘은 불교 문화의 형성 보겠습니다. 책은 몇 쪽인가요? 책은 51쪽이죠. 50쪽, 51쪽. 우리 여기 50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 이 단원부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따로 PPT 자료를 올리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노트 필기하는 내용 따라서 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짧게 이번부터는 좀 영상을 좀 줄여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빠르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51페이지인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 불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불교 문화가 나오게 된 배경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이제 큰 주제로는 불교 문화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불교 문화가 성립된 내용 한번 볼게요. 불교의 성립. 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도, 그렇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리아인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아리아인이 이 겐지스강 부근으로까지 진출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리아인. 그리고 아리아인이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분 제도가 나온 게 바로 그렇지 카스트 제도였죠. 카스트제는 크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제 기억하시죠? 브라만은 사제계층, 크샤트리아가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던 왕족, 귀족계층, 바이샤가 일반 백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하셨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중간에 있는 크샤트리아 계층 그리고 바이샤 계층이 이제 한마디로 성장, 돈도 많이 벌고 힘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거는 이들이 아니고 브라만이 최상위층에 있죠.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중요한 배경입니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성장. 크샤트리아의 경우에는 전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공을 세웠을 것이고 바이샤의 경우에는 돈을 벌었겠죠. 경제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커가는데 브라만이 아직도 최고다. 이거는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브라만 중심을 비판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게 배경이죠. 불교라는 종교가 나오게 된 이유. 자, 이제 불교를 창시한 사람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식으로 석씨 집안의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자식 표기를 하다 보니 석가모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부처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사람,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리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교리. 이 종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욕심을 버리고 대신 수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경우에는 보리수, 나무 이름이에요.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셨거든요. 이제 보리수는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탈, 다 벗어 던졌다 이런 뜻인데 이 해탈에 이른다는 것은 번뇌, 우리가 이제 번뇌에 빠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번뇌와 윤회, 윤회는 뱅글뱅글 돈다. 불교에서는 이게 전생과 현생과 이렇게 계속 삶이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뱅글뱅글 도는 윤회. 이것들을 모두 다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 바로 그 경지가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난 이 경지가 해탈의 경지이고 이것에 이르는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 자, 계속해 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평등 그리고 자비 강조합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었죠. 이제 불교에서는 평등과 자비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 한번 더 보충해서 써볼게요. 기존에 브라만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브라만교는 제사의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떤 브라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라만교는 엄격한 권위주의, 자신들만의 영역을 반드시 지켰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게 되는 거죠.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브라만교가 또 했던 게 뭐였어요? 그죠? 만우 법전에서 카스트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카스트에 따른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 책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책 보시면 51페이지 간단히 한번 쭉 볼게요.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했었죠. 그리고 계속 성장을 했고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정치와 군사가 중요해졌어.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층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문물, 상업 발전하면서 원래 생산을 담당했던 바이샤 역시 경제력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브라만이 여전히 우월했다. 브라만이 여전히 우월한 위치, 여전히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불교를 창시했고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보시면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카스트에 따른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 다 나오네요. 평등, 자비. 자,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카스트 사회의 불만을 갖고 있던 크샤트리와 바이샤의 환영을 받았다. 인기가 많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도의 어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계층은 크샤트리아였겠죠. 근데 궁을 떠나서 수행을 하고, 이게 보리수예요. 이 나무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 무엇이 되었다? 그죠?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 오늘 뒷장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이제 마우리아 왕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박트리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인들이 이제 일부가 와서 이 지역에다가 잠깐 나라를 세운 게 박트리아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렉산드로스가 침략했던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인더스 강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면서 아주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돼요. 이거를 지금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트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2번 마우리아 왕조로 큰 테두리를 잡을게요. 2번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라는 성씨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라고 부르고요. 일단은 누가 쳐들어왔다가 가버렸어요? 그죠?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 하면 헬레니즘 문화 기억하셔야 되고,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는데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은 꼭 알아놔야겠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합니다. 찬드라굽타 이름이에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그래서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인도의 북부를 통일합니다. 인도 북부 통일. 남부는 다 못하고 인도 북부를 통일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손자였던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왕. 이 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이고 영토를 크게 넓힌 사람입니다.
이 아소카 왕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 바로 칼링가라는 지역이거든요. 지도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칼링가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잔인한 아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전투를 하게 되어 칼링가를 정복했다. 근데 이 아소카 왕이 칼링가를 정복한 이후에 이 인간들이 너무 많이 죽고 뭐 다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에 마음을 주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불교가 통치하는 데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불교를 적극 쓰게 되죠. 아소카 왕의 정치 스타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었던 황제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은 도로를 정리해요. 도로망을 정비.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전국에 자신의 관리를 보냅니다. 관리 파견.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죠. 관리 파견. 그리고 종교적으로 불교를 적극 씁니다. 불교를 장려. 이런 내용들 보면 다 자신의 뜻대로 중앙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했던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책에도 있어요. 산치대탑. 탑이에요. 탑. 여러분이 아는 탑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산치대탑 이따가 한번 책으로 볼게요. 그리고 돌기둥. 돌기둥에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적어서 전국에다가 석주라고 그러죠. 돌기둥을 박아놔요. 그리고 불교책 경전을 정리합니다. 이제 불교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등장한 불교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르냐?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는 이제 상좌부 자세를 취하는 이제 수행을 할 때 취하는 자세 중에 하나를 독특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붙인 게 상좌부 불교거든요. 근데 이 상좌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개인의 해탈입니다. 나의 해탈, 개인의 해탈. 개인의 수행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우리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52페이지, 그죠? 52페이지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 강 쪽까지 왔다가 가버리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찬드라굽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면서 북부를 처음으로 통일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걸 무슨 왕조라 불러요? 그죠? 마우리아 왕조라고 부르죠. 손자인 누구 때 전성기? 그죠? 아소카 왕. 너무 중요합니다.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이 여기 칼링가 보이시죠? 칼링가 왕국을 정복하면서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물론 남부는 빼놓고.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이 했던 일들을 보면 보셔야 되죠. 도로망을 정비하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당연한 거고 지역 간의 교역을 확대했다. 자, 그리고 힘 대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적은 돌기둥을 전국에 세웠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돌기둥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사원과 불탑을 세웠다. 노력을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거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발전하여 실론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론은 여기가 실론이거든요. 실론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산치대탑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산치대탑 아주 중요하고 자주 나와요. 여기 바로 산치대탑입니다. 요거 굉장히 규모가 커요. 아소카 왕이 세운 거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입니다. 석가모니의 행적, 아소카 왕의 순례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름 뭐라고? 산치대탑. 산치대탑 중요합니다. 자, 아소카 왕의 돌 기둥을 보시면 불교를 쓰게 된 이유,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너무 죄책감이 심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근데 실상으로 불교가 쓰였던 거는 중앙 집권 통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불교를 모두 다 사용을 하죠. 쓰죠.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왕실에서 쓰죠. 여기에 보시면 아소카 왕의 돌 기둥에 사자는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인도의 화폐에 보시면
요것이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상징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법과 진리를 뜻하고 인도의 국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인도 국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요거 왜 하필 수레바퀴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석가모니 때문이구나, 불교 때문이구나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짠, 지금 52페이지까지 했죠?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 더 남았네요. 쿠션 왕조입니다. 아소카 왕이 죽었어요.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이제 혼란기가 오게 된다. 보시면 여러분 일단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인더스강 여전히 있죠? 근데 쿠션 왕조의 경우에는 이쪽 겐지스 유역까지는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운 나라가 하나 또 있어요. 보시면 그죠? 파르티아 들었던 기억 나시나요? 파르티아 이후가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르티아가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간다라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다라 지역. 이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잔뜩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자, 같이 한번 노트에 적어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까지 적었고 이제 3번 쿠션 왕조 적으면 될까요? 그죠? 3번 쿠션 왕조. 그리고 하나 더 적을게요. 간다라 양식. 쿠션 왕조의 쿠션은 민족 이름이에요. 민족 이름이고 일단 한번 적어보면 아까 무슨 왕조의 마우리아 점에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누구? 그죠? 아소카 왕이 죽었다 했죠? 아소카 왕이 죽은 후 사후 인도가 다시 재분열합니다. 다시 이제 혼란기가 왔어요. 근데 이때 쿠샨족이라는 민족이 인도를 북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아까 북부 왼쪽에 북부 지역 통일했던 거죠. 북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우리가 이걸 무슨 왕조라 불러요? 그렇죠. 쿠션 왕조라고 부릅니다. 쿠션 왕조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무역,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동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동서중개무역. 가운데에서 이어주는 무역, 동서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사산왕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지역 그 즈음이 동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성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전성기를 구가한 왕. 쿠션 왕조의 왕의 경우에는 카니슈카 왕이라고 합니다. 카니슈카 왕. 아까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라 했죠. 쿠션 왕조는 카니슈카 왕입니다.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카니슈카 왕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미 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카니슈카 왕의 불교는 우리가 특별히 뭐라 하냐?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일단 대승불교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대승불교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대승불교는 아까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중요했죠. 근데 이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중생의 구제, 중생이란 건 대중, 많은 사람,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중생을 도와주는 거죠. 구해주는 거죠. 구해주고 도와주는 거. 중생의 구제에 관심이 더 있고 아까 상좌부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북아시아로 올라갑니다. 동북아시아라 하면 당연히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볼게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불교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이라는 거. 자, 4번 한번 적어볼게요. 4번.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초기 불교에는 처음에 불교가 등장했을 시기에는 딱히 부처를 표현할 때
부처님을 표현할 때 딱히 어떤 뭐 조각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행하셨던 뭐 보리수라든지 뭐 발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발바닥. 부처님 발바닥. 아니면 아까 나왔죠. 수레바퀴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부처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누가 들어오죠? 그죠?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을 왔다가 다시 가죠. 찍고 가서 나서는 그리스인들의 문화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불렀던, 그죠?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조각을 하더라.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드디어 인도에서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나 불상을 제작했고 유행했던 지역이 아까 책에서 지도에서 봤던 간다라 지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인도에서도 이제 불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 엄청 중요해요. 간다라 지방. 그래서 간다라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양식이라 불러요?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간다라 양식. 즉 이 말은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받았죠. 즉 간다라 양식의 특징은 뭐냐?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인들의 문화죠.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리스인들의 문화에다가 동방 문화가 짬뽕된, 즉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면서 먼저 퍼뜨린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인도 스타일 문화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라 양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간다라 양식 꼭 보셔야 돼요. 이따가는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대승불교를 했잖아요. 쿠샤낭조. 그래서 대승불교를 따라서 간다라 양식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대승불교와 함께 무슨 양식이? 그죠?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양식이 함께 전파됩니다. 함께가 왜 두 번 나오지? 함께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의 경우 불상의 제작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 경주에 가시면 석굴암 있잖아요. 석굴암 본존 불상, 석굴암 안에 있는 그게 바로 간다라 양식을 따라한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간다라 양식 영향을 듬뿍 받은 석굴암 본존 불상이 경주에 있습니다. 책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부분 오늘 지금 쿠샤낭조와 간다라 양식 요거 정리했고 책 봐볼게요. 책은 53쪽인가요? 자, 53쪽입니다. 아소카 왕이 죽었대요. 아소카 왕은 아까 무슨 왕조였지? 마우리아 왕조였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죽은 후 마우리아 왕조는 급속히 쇠퇴했고 다시 분열이 됐는데 이때 무슨 족이? 쿠샨족이 다시 쿠샨 왕조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쿠샨 왕조 다시 통일을 했고 얘네들은 동서무역을 차지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답니다. 전성기는 무슨 왕? 그렇죠. 카니슈카 왕. 우리나라 삼국시대겠죠. 그죠? 특히 간다라 지역, 여기 간다라 지역 중요하다 했죠. 그죠?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보했고 전성기를 이끌었대요. 이 사람도 당연히 불교에 큰 노력을 했다. 근데 이 시기의 불교의 특징은 바로 이거죠. 개인의 해탈보다는 많은 사람,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무슨 불교? 그죠? 대승불교.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죠? 아까 마우리아 왕조는 그죠? 상좌부 불교였죠? 근데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이고 대승불교는 카누슈카 왕의 노력에 힘입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전해집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초기의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보리수나 수레바퀴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누가 왔다 가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면서 그리스인들이 신을 조각하는 것을 보고 인도인들도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쿠시안 왕조의 무슨 지역? 그죠. 간다라 지방에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무슨 양식? 간다라 양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이 발달했고, 이 간다라 양식은 대승불교와 함께 우리 아시아 쪽에 전파가 됐다. 불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대승불교죠. 빨간색 다 요 위쪽에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 상좌부 불교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지도나 이런 자료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보이시죠? 오케이. 밑에 보시면 간다라 양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고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상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리수. 보리수가 사실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게 보리수고 수레바퀴는 이게 수레바퀴죠? 이런 것들. 간다라 양식의 경우에는 이건 그리스 건데 요거를 비슷하게 따라한 게 바로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그리스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외모 이 자체 그리고 옷 같은 걸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다라 양식하고 그리스 신상하고 닮았어요. 외모가. 근데 이 부분을 닮았냐를 잘 구별이 안 되면 한 장만 넘겨보면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 보시면 55페이지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굽타 스타일, 인도 고유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완전 다르죠. 일단 옷 주름도 안 보이고 얼굴도 달라지고 머리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조금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인도 고유의 특색을 보이는 굽타 양식. 다음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정리가 좀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 학습 이 노트 쓴 거 보세요. 노트 오늘 쓴 거 여기서부터 썼죠? 불교 문화 1번 불교의 성립, 2번 마우리아 왕조, 3번 쿠시안 왕조 간다라 양식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여기에다 이후에 굽타랑 다 얹혀지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한 인도 부분을 한마디로 마스터를 하시고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